물품을 들고 나가 팔아넘긴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형사상 미성년자인 이들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이번 사건에 가담한 아이들은 모두 20명. 그중 형사 미성년자인 14세 미만인 아이들이 3명이나 있었습니다. 우리 형법은 14세 미만자가 죄를 범한 경우 책임 능력이 없어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4살이 안 됐더라도 12살 이상인 아이들은 보호처분에 의해 소년원에 입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부모가 교양의무 위반 등으로 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겁없는 아이들의 난장 파티. 결국 단순 가담자를 제외한 17명 중 만 14세 이상인 14명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나머지 3명은 보호처분을 받게 되고, 쓰레기장이 된 집의 복구와 재물 손상에 대한 손해는 아이들의 부모들이 배상해야 할 것이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형사책임 무능력자로서 보호처분을 할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은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들의 비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경우처럼 부모의 책임을 크게 물어 부모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거나 제대로 된 보호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나라 10대에서 30대의 사망 원인 1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놀랍게도 바로 자살입니다. 지난해 자살 사망자는 15,000여 명으로 하루 평균 42.6명이나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동반 자살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금 변호사님, 이번 사건 동반 자살과 관련된 사건이라고요? 네, 남녀 총 7명이 모여 자살을 결의한 사건인데요. 사는 곳도 직업도 나이도 달랐던 이들이 처음 만난 곳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였습니다. 자살 카페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자 인터넷 포털 사이트, SNS 등을 통해서 만남을 가져온 건데요. 과연 이들은 왜 자살을 결의한 걸까요? 동반 자살을 하기로 한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는 황당한 사연. 이에 분개해 복수를 하겠다고 결심한 이가 찾은 곳은 다름 아닌 경찰서였다. 나를 빼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절대 자살을 하지 못하도록 꼭 좀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신고한 황당한 사건이었습니다. 형사님! 저를 빼고 갔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자살여행이요, 자살여행! 자살여행! 아휴... 그런데 절대 못 죽게 잡아줘요! 네? 네? 과연 왕따의 복수는 자살 여행을 떠난 6명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실제 자살 여행을 떠났던 일행 중 한 사람을 어렵게 만났다. 그런 결론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겠습니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저도.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친구의 배신으로 잘 운영되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망해버린 상황. 당시 그는 아이들과 아내까지 내팽개친 채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다. 미련 없이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 마음뿐이었던 배신영. 그러나 막상 죽으려고 생각하니 그는 두려움이 앞섰다. 혼자 죽기가 무서웠던 것인데 배신영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함께 죽을 사람을 찾기 시작했다. 잠시 후 연락이 닿은 이가 생겼다.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다는 사람이었다. 전화통화로 친분을 쌓은 지 일주일, 두 사람은 만남을 가졌다. 불우한 가정사로 인해 어릴 적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고하늘. 25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자살 시도만 4번째라고 했다. 형님, 소개시켜드릴 사람이 있어요. 일로 오세요. 그는 이미 혼자가 아니었다. 자살을 하고 싶어하는 다른 이들과 함께였는데 이렇게 모인 사람이 총 7명. 생기 없이 소극적으로 인사를 나누는 이들은 모두 20대. 이들 중 나이가 가장 많았던 41살의 배신영은 자연스레 일행을 리드하게 됐다. 그래도 인사는 해야지. 난 배신영. 사업이 잘 안 돼서